승무패 6회차 현미경 분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토리노 대 살레르니의 경기입니다. 저는 토리노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현미경 분석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1번부터 7번 경기 1부 분석을 먼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살롱 코멘트로 넘어가서 분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액면가로는 토리노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이 되는 매치이지만 몇 가지 변수는 있어 보입니다. 우선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3백 수비의 핵심인 부온 조르노라는 수비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됩니다. 이 수비수가 191cm의 장신 중앙 수비수인데 올 시즌 리그 3골을 넣으면서 확실히 제공권과 세트피스 한 방을 갖춘 수비 자원이기 때문에 이 토리노 입장으로서는 이 선수가 빠지는 것이 상당히 큰 전력 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토리노가 세리에 A에서 제공권이 4번째로 뛰어난 팀인데 이 토리노 선수들 중에서 2번째로 제공권이 뛰어난 선수가 바로 이 부온 조르노 선수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 선수가 빠지는 것은 수비와 제공권 측면에서 이 토리노의 전력 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 팀의 공격력을 비교해보면 별 차이가 안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리노가 올 시즌 리그에서 20골, 살레르니가 19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이 두 팀 모두 세리에 A 최하위권의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토리노가 또다시 골 결정력 난조를 보였다가는 이 무승부 정도로 통수를 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아탈란타에서 영입을 한 공격수 사파타 선수가 최전방에서 무게감을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최전방 골 결정력을 보완을 해주고 있지만 이 지난 시즌부터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이 최전방 골 결정력도 이번 시즌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토리노의 주전 중앙수비 결장과 떨어지는 골 결정력을 고려한다면 이 무승부의 이변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살레르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포 공격수 디아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으면서 이 살레르니 특유의 역습 공격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도 살레르니가 2선 공격수인 칸드레바와 이 가스타노스 선수가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는 자원들이기 때문에 은근히 까다로운 공격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양 팀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수비 조직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21경기에서 19실점, 경기당 평균 1실점이 채 되지 않는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이 살레르니는 22경기에서 44실점, 경기당 평균 딱 2실점을 보여주면서 현재 세리에 A에서 가장 많은 실점을 당하고 있는 살레르니이기 때문에 수비 조직력 측면에서는 확실히 토리노가 우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토리노의 홈발과 최근의 상승세를 고려한다면 살레르니의 불안한 수비력을 상대함에 있어서 이 토리노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살레르니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원정에서 최하위권의 성적을 여전히 보여주면서 원정 기복이 상당히 심한 팀이기 때문에 그래도 토리노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매치이고 이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이 토리노가 득점력이 떨어진다는 점 그리고 토리노의 핵심 중앙 수비수인 부온 조르노가 경고 누적으로 결정이 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무승부까지는 받쳐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9번 경기는 본머스 대 노팅엄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 픽으로는 본머스의 단통 승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원정팀 노팅엄의 수비 공백이 우려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노팅엄이 주전 중앙 수비수인 윌리 볼리 선수를 비롯해서 측면 수비수 오리에와 아이나 선수 3명이 모두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차출로 결장 중이기 때문에 이 수비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 모두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21경기 40실점, 최다 실점 공동 3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수비가 불안한 상황에서 수비 공백이 큰 노팅엄 쪽의 수비 조직력이 흔들릴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운터 어택, 역습에 의한 득점이 7골로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역습 득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노팅엄이기 때문에 이 노팅엄의 최대 강점이 바로 역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라올라 감독 체제에서 기본적으로 전방 압박을 가져가는 팀이기 때문에 이 수비 뒷공간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술 상성적으로는 역습의 강점이 있는 노팅엄이 선수비 후 역습을 통해서 본머스의 수비 뒷공간을 공략하는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전술 상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통계상으로 보면 본머스가 수비 라인을 높게 끌어올림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 카운터 어택, 역습에 의한 실점이 0골로 현재 수비 뒷공간 리스크를 굉장히 잘 넘기고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노팅엄 입장으로서는 역습의 최대 강점이 있는데 본머스가 역습 실점이 0골인 것은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팀 모두 세트피스 실점이 상당히 많은 팀들인데 노팅엄이 세트피스 실점이 12골로 가장 많고 이 본머스 역시 8실점으로 세 번째로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세트피스 수비가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난 맞대결에서 본머스가 노팅엄을 상대로 코너킥 세트피스로 득점을 기록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본머스가 노팅엄 상대로 이 세트피스로 재미를 보는 그림도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 상대전적 면에서도 본머스가 노팅엄 상대로는 7경기 5승 2무 무패 천정 면모가 있었기 때문에 본머스의 근소한 우세가 그려지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까지 가져가는 이유는 최근에 노팅엄의 공격수 아워니라는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왔는데 이 선수가 복귀하자마자 직전 아스날전에서 득점포를 가동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워니 선수가 노팅엄의 역습에 있어서 최전방에서 스피드를 보여주면서 마무리까지 할 수 있는 공격수이기 때문에 확실히 노팅엄의 역습 위력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팀이 최근에 맞대결을 펼쳤었는데 당시에 본머스가 3대2 극장골로 승리를 거뒀고 전반 초반에 이 노팅엄이 수비수 윌리 볼리가 퇴장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선제골까지 넣으면서 2대2로 가다가 후반 막판에 아쉽게 극장골을 내주고 패배를 당했었기 때문에 이 노팅엄의 1차전 맞대결 경기 내용 자체가 나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노팅엄의 역습 한 방이 나와준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9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는데 단통 픽으로는 본머스의 단통 승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첼시 대 울버햄튼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승무패로 지으면서 울버햄튼 사이드 이변까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울버햄튼의 날카로운 역습과 세트피스 한 방에 고전할 가능성이 있는 첼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오늘 새벽에 펼쳐졌던 맨유와의 경기에서 울버햄튼이 3대3을 만드는 역습 득점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확실히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쿠냐와 네투를 앞세운 돌격 앞으로 역습 한 방이 상당히 날카롭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첼시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카운터 어택, 역습에 의한 실점이 4골로 세 번째로 많은 역습 실점을 당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울버햄튼의 퀄리티 있는 역습 한 방이 또다시 통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역습뿐만 아니라 첼시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포체티노 감독 체제에서 세트피스 수비도 상당히 불안감이 있는데 현재 첼시가 세트피스 실점이 7실점으로 네 번째로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세트피스 득점이 9골로 최다 득점 3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트피스 한 방이 상당히 강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첼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세트피스 수비가 불안한 맨유를 상대로도 울버햄튼이 세트피스로 득점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첼시의 세트피스 수비 약점을 울버햄튼이 공략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첼시 역시 세트피스 한 방을 가지고 있는 팀이지만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실점이 2골로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적은 세트피스 실점을 당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세트피스 공수면에서도 울버햄튼이 더 우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상대 전적 면에서도 울버햄튼이 첼시 상대로는 7경기 3승 3무 1패 천정 면모가 있었다는 점 역시 첼시가 쉽사리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첼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 홈 경기에서만큼은 울버햄튼 상대로 10경기 7승 3무 무패로 확실히 홈에서는 울버햄튼 상대로 강했던 면모가 있는 첼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주포 공격수 황희찬 선수가 최근에 아시안컵 차출로 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최전방 마무리 정교함이 아쉬운 모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첼시 같은 경우에는 영입 공격수 은쿤쿠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데뷔골을 다름 아닌 지난 울버햄튼과의 1차전 맞대결에서 기록을 했는데 이 은쿤쿠 선수가 직전 리버풀전에서도 득점포를 가동을 했기 때문에 첼시는 은쿤쿠 선수의 활약에 기대를 걸어봄직한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 시즌 골 결정력이 상당히 떨어지는데 오픈플레이 기대 득점이 30.74골인 것에 비해서 실제 득점은 23골에 그치고 있는 첼시이기 때문에 기대 득점값 대비 약 7골이 적은 오픈플레이 골을 넣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현재 첼시 승리 쪽에 60%가량 투표율이 몰렸지만 경기력적으로나 전술 상성적으로 그리고 상대 전적 면에서도 이변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10번 경기는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맨유 대 웨스트햄의 경기인데 맨유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변을 노려보실 분들은 무승부보다는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전술 상성적으로는 맨유가 웨스트햄 상대로 상당히 고전할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유의 경우에는 테나흐 감독 체제에서 전방 압박을 병행을 하는 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비 뒷공간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맨유가 올 시즌 역습 실점이 5골로 현재 두 번째로 많은 역습 실점을 당하고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대로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역습 득점이 6골로 두 번째로 많은 역습 득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맨유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역습 수비를 충분히 웨스트햄이 역습 한 방으로 공략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맨유가 세트피스 실점이 8실점으로 세 번째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강력한 제공권과 세트피스 공격력을 갖춘 웨스트햄 입장으로서는 맨유 상대로 세트피스로도 충분히 재미를 볼 가능성이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현재 2선 핵심 플레이메이커인 파케타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는 것이 상당히 큰 전력 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케타 선수가 올 시즌 리그 2골 5도움을 올려주면서 웨스트햄 팀 내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빅찬스 메이킹 횟수가 8번으로 가장 많은 창의적인 플레이메이커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최근에 빠져 있다는 점에서 웨스트햄의 공격이 조금은 무뎌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올 시즌 맨유 와의 첫 맞대결에서도 웨스트햄이 2대0으로 승리를 거뒀을 때 이렇게 파케타 선수가 절묘한 왼발 로빙 스루 패스로 보엔 선수의 득점을 어시스트를 했기 때문에 확실히 이렇게 2선에서 창의적인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웨스트햄의 파케타 선수가 현재 빠져 있다는 것은 웨스트햄에게는 상당히 큰 전력 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웨스트햄이 겨울 이적 시장에서 맨시티의 미드필더 칼빈 필립스 선수를 영입을 했지만 이 칼빈 필립스
카디프스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펼쳐진 이 본머스와의 경기에서 치명적인 패스 미스를 범하면서 실점의 빌미를 제공을 했기 때문에 확실히 이 파케타 선수를 대체하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원정에서는 실점이 2배가 증가가 되면서 원정 11경기 중에서는 무실점 경기가 딱 한 번밖에 없었을 정도로 원정에서는 수비가 상당히 흔들리는 이 웨스트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맨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핵심 자원들이 모두 부상해서 복귀가 되고 있는데 이 지난 웨스트햄과의 1차전 맞대결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맨유가 두 번째 실점을 당했을 때 이 삼선 미드필더인 코비 마이누 선수가 공을 빼앗기면서 허무하게 실점을 당했는데 당시에는 맨유가 부상 자원들이 많았고 특히나 미드필더 자원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마이누 선수를 삼선 혼자 배치를 했던 리스크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베테랑 미드필더인 카세미로와 에릭센이 모두 부상해서 돌아온 맨유이기 때문에 이 마이누 선수를 위험하게 혼자서 삼선에 놔두지 않고 카세미루나 에릭센 같이 농익은 베테랑들을 옆에 파트너로 배치를 하면서 확실히 중원에서의 안정감을 가져가고 있는 맨유이기 때문에 지난 웨스트햄과의 1차전 맞대결 때처럼 이렇게 허무하게 공을 빼앗겨서 실점을 하는 그림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맨유가 고무적인 것은 최근에 부진했었던 공격수 레시포드와 호일룬 선수가 골 감각이 굉장히 살아나고 있다는 점이고 반대로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에이스 공격수 보엔 선수의 득점력이 한창 좋았을 때보다는 주춤하고 있다는 점 역시 맨유로 다소 기우는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맨유가 최근에 웨스트햄 상대로는 2연패 수렁에 빠져 있지만 홈에서는 웨스트햄 상대로 3연승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맨유가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제가 독식픽으로 승패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이 맨유라는 팀은 믿음을 주면은 배신하는 청개구리 같은 팀이기 때문에 이 전술 상성적으로 봤을 때 웨스트햄의 날카로운 역습과 세트피스 한 방이 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매치라는 점에서 충분히 웨스트햄 사이드 2연픽도 가져가 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맨유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무승부가 가장 적은 팀이고 양팀 최근 맞대결 자체가 무승부보다는 승패가 갈리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2연픽으로는 승패 투포를 추천드리면서 11번 경기는 맨유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아스날 대 리버풀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경기력과 기세만 놓고 보면은 리버풀의 근소 우위가 그려지는 매치이지만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에이스 공격수 모하메드 살라 선수가 현재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살라 선수의 공백이 느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살라 선수가 아스날 상대로 리그 14경기를 치러서 10골 4도움, 14경기 14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했을 정도로 아스날 킬러 면모가 있는 것이 바로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 선수이기 때문에 이 살라 선수가 만약에 결장이 된다면 리버풀도 크나큰 전력 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아스날과의 맞대결에서도 1대1 무승부를 거뒀을 때 리버풀에서 득점을 기록한 선수가 바로 살라 선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양 팀이 올 시즌 FA컵에서도 맞대결을 펼쳤고 당시에는 리버풀이 살라 선수 없이 아스날 원정에서 2대0 승리를 거뒀지만 어디까지나 FA컵 경기였고 양 팀 모두 100% 선발 라인업이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리버풀도 살라 선수의 공백이 느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살라 선수 외에도 현재 조타나 디아즈 같은 공격자원들의 골 감각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지만 이 살라 선수의 공백을 직접적으로 메워줘야 되는 공격수 누네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첼시전에서 골대를 2번이나 때리면서 확실히 누네즈 선수는 골 결정력이 난조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분위기가 좋지 못했지만 그래도 2연승을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나 공격 원투펀치인 제주스 선수와 사카 선수가 나란히 직전 경기 득점포를 가동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의 파괴력은 떨어지지만 이 세트피스 득점이 무려 14골, 전체 1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세트피스로 재미를 볼 가능성이 있는 아스날이고 특히나 올 시즌 리버풀과의 리그 맞대결에서도 아스날이 코너킥 세트피스 상황에서
수비수 마갈량이스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 냈었기 때문에 이 마갈량이스라는 수비수의 최근에 세트피스 능력이 절정에 다다랐다는 점에서 충분히 아스날도 세트피스로 재미를 볼 가능성이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아스날도 홈에서 쉽게 패할 것 같지 않은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12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아탈란타 대 라치오의 경기인데 이 경기도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최근 세리 A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팽팽한 경기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전 공격수 루크먼 선수가 네이션스컵 차출로 결장 중이고 핵심 미드필더인 코프 메이너스 선수 역시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공격의 핵심 2명이 결장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반대로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됐었던 주전 공격수 임모빌레 선수와 자카니 선수가 모두 복귀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격 면에서는 라치오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루크먼 선수가 빠진 경기 5경기에서 4승 1무 무패에 좋은 성적을 보여주면서 루크먼 선수의 공백이 무색하게 느껴질 정도로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아탈란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아탈란타가 올 시즌 홈 성적이 8승 1무 2패 극강의 홈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원정보다 홈에서 실점이 절반 줄어드는 수비 집중력까지 보여주고 있는 아탈란타이기 때문에 충분히 홈발을 받을 수 있는 아탈란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로 가는 이유는 라치오가 최근에 아탈란타 상대로는 6경기 기준 3승 2무 1패로 상대 전적에 근소한 우위가 있었고 라치오 역시 아탈란타 못지않은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패할 것 같지 않은 느낌도 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탈란타가 올 시즌 패턴적으로 봤을 때 리그 3연승이 없었는데 올 시즌 2연승까지는 3번을 거뒀지만 귀신같이 3연승 문턱에서 3번 모두 부러졌던 아탈란타이기 때문에 이번 3연승 문턱에서 라치오를 상대로 또다시 3연승에 실패를 하는 패턴도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아탈란타의 공격자원 공백과 라치오의 공격자원 복귀 그리고 최근 상대 전적 면에서 라치오의 근소한 우위가 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라치오도 충분히 저력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13번 경기도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로 가면서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14번 경기로 들어온 인테르 대 유벤투스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최근 세리에에서 가장 기세가 좋고 딱히 약점도 없는 팀들이라서 굉장히 팽팽한 매치가 예상이 됩니다. 다만 유벤투스는 주전 미드필더 라비오 선수와 공격수 키에사 선수가 최근에 부상 여파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인테르는 주전급 자원들의 부상 이탈이 없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주전 미드필더인 차라놀루 선수와 바렐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에서 경고 누적으로 강제 휴식을 취하고 돌아오기 때문에 체력적인 면에서도 중원 싸움에 있어서 차라놀루와 바렐라가 버티고 있는 인테르가 근소한 우세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 인테르의 주포 공격수 라우타로 선수가 9경기 7골 여전히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 물론 유벤투스 역시 주포 공격수 블라우비치 선수가 리그 4경기 연속골 6골을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간판 골잡이들의 골 감각이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양팀이 1대1 무승부를 거뒀던 전적이 있는데 당시 인테르가 1대1 무승부에 그쳤어도 유벤투스 원정에서 점유율을 66%, 슈팅 숫자 역시 8대4로 2배가량 앞섰기 때문에 충분히 홈에서만큼은 더 좋은 경기 내용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 인테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세트피스 득점이 9골로 이 세리에 A에서 가장 많은 세트피스 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인테르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실점이 딱 한 골로 세트피스 수비도 상당히 뛰어난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오픈플레이 득점을 비교를 해보면 인테르가 34골, 유벤투스가 24골로 확실히 인테르가 오픈플레이 상황에서는
화력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만약에 유벤투스가 최대 강점인 세트피스 상황에서 이렇다 할 재미를 보지 못한다면 인테르 원정에서 승리까지 노리기에는 버거운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유벤투스 특유의 짠몰 수비와 함께 최근 맞대결에서 팽팽한 흐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무승부까지는 충분히 봐줘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14번 경기는 승부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6회차 현미경 분석 1부와 2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보르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